자, 다항식의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학생들이 이 부분을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뭘 공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하나 왜 저러나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숫자를 다른 형태로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31은 있잖아요. 8 곱하기 3 더하기 7 뭐 이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 8, 24 7 더하면 31쯤 됩니까? 뭐 그쯤 되겠죠. 자, 아무튼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왜 이 간단한 숫자를 이렇게 길게 나열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싫어하죠. 수학은 그냥 긴 걸 짧은 걸로 만들고 숫자를 답으로 쓰는 거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책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수학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는 긴 거에서 짧은 걸로 갔지만 이제 점점 학년이 높아지면서 이 짧은 걸 길게 나열해서 쓰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걸 놓고 보면 보세요. 8로 나눈 몫이 얼마이다? 3이고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해석이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31로 돼 있을 때는 막 머릿속으로 암산을 할 수 있으니까 됐다고요. 아니 점점 복잡해질 거라고. 봐요. 이걸 있잖아요. 31이라는 숫자를 줬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 A가 8 곱하기 뭔지 모르는 정수, 양의 정수 더하기 5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얘를 알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을 문제에서 주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이 상태만 보고도 8 곱하기 n 플러스 5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 상태만 보고도 어떤 얘를 계산하면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8로 나눈 나머지는 5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가 완전한 숫자로 주어지지 않아도 일부 정보가 부족해도 필요한 어떤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식을 짧은 것을 길게 전개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 식의 형태를 보고 8로 나눴을 때라든지 뭐 그때 몫이라든지 나머지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해석하는 연습이죠. 식의 모양 보고 이 부분이 어떤 뜻이 있네, 저 부분은 어떤 뜻이 있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몰라 뭐 그냥 답은 어떻게 고르지, 숫자 뭐 넣어보나 x에 뭐 넣어보나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전혀 수업을 안 듣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항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에 대한 표현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이런 뜻이구나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나머지와 몫의 관계입니다. 나머지는 반드시 목보다 크다 작다? 작다입니다. 죄송합니다. 목보다가 아니고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그러니까 8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7이에요. 이걸 똑같은 걸 보고 말이에요. 만일 문제가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조사하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의미 없이 보고 3으로 나누면 여기 곱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 나머지가 7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는 틀린다는 거죠. 3으로 나누었을 때는 이 식의 모양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3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3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되거든요. 3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7이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더 나눠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할 때는 여기는 가만히 냅두고, 왜냐면은 3의 배수 부분이니까 이 나머지 부분을 더 조사해서 이걸 3으로 나눈다면은 2 곱하기 3 더하기 1이구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을 거고 여기가 1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식을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3 곱하기 지랄 부분은 그냥 그대로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대로 놔둬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조사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7이 3보다 크니까 이걸 좀 조사해야겠구나.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만일 3으로 나눈 목도 조사하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겠죠. 몫을 찾으려면은 나머지 부분은 그냥 냅두더라도 3은 다 묶어내면은 이쪽에는 8이고 2고 여기가 몫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항식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근데 다항식은 있잖아요.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어때요? 낮아야 된다. 이것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이 있다고 합시다. fx. 이 식이 x-2의 제곱 x 플러스 1에 곱하기 뭔지 모르는 몫이 qx. 여기는 뭔지 모르는 식이에요. 더하기 2x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해석을 하기로 만일 x-2의 제곱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찾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만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이걸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2x, 여기는 2차식, 여기는 1차식. 그러니까 나머지의 관계에 영향을 안 미치죠. 그냥 그래 얘로 나눴더니 뭐 이상한 게 곱해지고 나머지가 2x나. 그래서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으면 그 자체가 나머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몫은 x 플러스 1 qx고 나머지는 이게 나머지는 2x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말입니다. 문제에서 if x 플러스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찾아라 그러면은 이제 복잡해진다고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똑같은 식인데, 똑같은 모양인데, 얘로 나눈다 그러면 이게 1차잖아. 근데 여기가 1차잖아. 아직 더 나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걸 3으로 나눈 걸로 생각한다면은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 정리해줘야 됩니다. 2 곱하기 3 플러스 1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x-2의 제곱 x 플러스 1 곱하기 qx 부분은 이걸로 나눈 것을 조사할 때 별로 지장이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x 플러스 1로 나눠줘야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1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이 2 곱하기 x 플러스 1이고 빼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2x 플러스 2 빼기 2니까 2x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만 찾아라 그랬다 그러면은 그냥 얘만 딱 보고 이것도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가 나머지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는데 몫도 찾아라 그러면은 한 번 더 정리해 줘야 되는 거죠. 뭘로? x 플러스 1로 묶어내면은
이쪽에서는 x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q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가지고는 수학이 그냥 어려워지는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x 플러스 1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세 개의 항 중에서 x 플러스 1이 있는 항과 그렇지 않은 항,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항이 x 플러스 1보다 차수가 낮아야 이 의미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개념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문제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